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의 그 중심에 서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 코너의 제목이 정치 견제학 아닙니까? 네. 혹시 견제 차원으로 참여를 하시는 겁니까? 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아니 왜 거기 신청을 하셨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오는데 예. 사실 우리 당은 이런 국민 참여에 의해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그걸 이제 좀 편하게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약간의 호기심과 한편은 뭐 이게 괜찮겠다 해서 또 그리고 뭐 자꾸 신청하라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신청해 봤는데 에이. 아니 이거 그러니까 아니고 정말이에요. 아니 호기심으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공개를 하는 것도 다른 행위잖아요. 그래, 저 신청한 지 사실 며칠 후에 공개했어요. 마지막 날. 곧바로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예. 아직 그러니까 처리 안 하셨습니까? 철회해요? 예. 왜 철회하죠? 아 그냥 그러면 이제 그 경선 그 선거인으로 참여를 하실 겁니까? 마지막까지? 해야죠. 오. 그래서 이제 그 추미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셨죠. 제가 거기 표현했지 않습니까?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아 그래요? 네. 하는 거 봐서 네. 이제 뭐 저 지금부터 이제 선거운동도 하시고 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상토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제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예. 또 특히 이재명 그 지사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썼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놨으면 김재원 최고위원 뭐 저 이렇게 신청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나를 안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내가 제일 세서 안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센 주먹끼리 한 판 붙자. 그러니까 예. 나를 찍어달라. 예. 그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하여튼 훌륭하십니다. 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저 신청을 했는데 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뭐 범법행위라더니 어제는 보니까 업무방해래요 그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변호사잖아요. 예.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 314조에 예.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형사처벌 받아요. 근데 위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한 거죠. 속여서 그렇죠, 몰래 그렇죠. 속여서 뭐 그렇죠. 잘못되게 하는 것. 또 위력은 힘을 가해서. 그렇죠. 근데 저기 속이는 건 뭐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신청해 달라고 해서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 신청했고 제가 또 더군다나 제 본심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업무 방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분들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좀 보내놨거든요. 우리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제주에 있는 사람들도 몇 번씩 받아서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신청해 달라고 해서 신청해 줬잖아요. 업무를 도와준 것이지 어떻게 업무를 방해했나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경선제도 근데 얘기 나올 이것이 때마다 예를 들어 그저 뭐 사실 기분 나쁘다 뭐 그건 제 이해가요. 근데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걸 보고 이재명 지사가 이 변호사로서 법을 모르는 돌팔이 변호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또 그 법을 잘 모르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업무방해죄는 떠나서 정치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뭐 기분 나쁘다. 당신 말이야. 왜 우리 당의 경선을 방해하느냐? 그러면 아이고 제가 뭐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할 텐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근데 형법은 떠나서 상도히 어긴 거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이분들에 대해서. 왜요? 이게 국민 경선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번에 80만 명을 모으면요. 우리 당 지지자도 한 10만 명은 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감수하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상도위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경선을 치를 때마다 항상 골머리를 앓았고 얘기가 됐던 게 역선택 방지였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요. 이 역선택이 가능하고 역선택이 좀 있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고 이것을 진행하겠다. 역선택의 효과가 미미할 거다. 아예 그렇게 공개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역선택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 참여 선거인단을 받으면 그래도 민주당의 그 후보 경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선택의 가능성이 좀 덜한데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받으면 어차피 정당 지지율의 반은 민주당 성향, 반은 우리 당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쯤은 역선택이 가능한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경선을 할 때 그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어서 먼저 정당 지지자를 묻는다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조차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역선택까지도 우리가 인정하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업무방해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 국민참여 선거인단 모집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러면 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질문 좀 조금만 더 드릴게요. 자, 그 위원님이 그냥 한 개인이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최고위원으로서 상대당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를 했고 근데 그것이 조용히 참여한 것도 아니고 공개를 했다면 이것이 파급 효과까지 염두에 뒀다고 해석이 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모집하려고 했으면 과거에 우리 계속 논란을 벌이다가 그러면 양당이 똑같은 날 하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런 정도의 그 어떤 부작용을 그것을 아주 그 호기롭게 감수하고 시작한 건데 그것이 상대당의 최고위원이 들어오면 또 그거 한번 공방을 벌이고 넘어가면 될 일을 뭐 법적 조치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상도에 어긋나네 그런 이야기 언제 우리가 상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괘씸하긴 하지만 이 사람 그래도 우리와 같이 또 한번 겨뤄보자 하고 그러는 게 선거판인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반응을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한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의원님이 소속된 국민의힘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 룰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당심 50, 그러니까 국민 그 민심 50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손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민주당을 이야기함으로써 국힘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뭐 굉장히 그 깊이 생각하신 분들이 그렇게 기사를 썼던데요. 이미 우리 당의 최고위에서 대강 협의한 것은 이 50대 55 비율을 지금 경선 규칙, 경선 룰을 바꾸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나면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모두 합의할 때 가능하다라고 방침을 정했어요. 제가 뭐 거기에 지금 벌써 그때 그 후보자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생각해서 여기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좀 더 대범하게 생각하고 제가 뭐 한 표 그 행사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역시 민주당이 뭔가 초조하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하나만 좀 이따 여쭤볼게요. 지금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우선 그건 경선준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우리 최고위에서 이번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경선 룰을 건드릴 수는 없다고 한정을 해서 보내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의 당헌에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하려면 당헌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 당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헌을 손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경선준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그러면 있어요. 후보 대리인들이 모여서 혹시 결선 투표 도입하자고 합의를 하면 그때는 손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손볼 수 있죠. 그때는 손볼 수 그렇죠. 있고. 근데 그 아주 전략통 입장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또 유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이 결선 투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통상
결선 투표제라는 것은 선출된 대표자가 50% 이상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서 예를 들어 당선이 되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선에 내보낼 후보를 뽑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후보를 선발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럼 그걸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하다가 보면 뭐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체 후보가 이런저런 이 역학관계에 의해서 선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작용도 있다. 그러면 그 본선에 가서 과연 그분이 더 강력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선 후보를 선정하는데 결선 투표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요즘 어제 또 나왔던 그 언론의 주되게 오르내렸던 단어가 이준석 입 리스크던데요. 여가부 폐지와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동안에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다 동의해요. 여가부가 문제가 많고 통일부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에도 네. 정부조직 개편을 쭉 하면서 네. 여가부하고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당촌 들고 나왔다가 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많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반대 여론이 비등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예컨대 별로 이해관계가 없다가도 그런 새로운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나쁜 인상을 갖고 판단할 때는 그것이 과연 지금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자해수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자해. 자해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맞아요. 주장하는 내용이 맞아도 시기라든가 방법 문제는 조금 달리할 수 있고 특히 통일부의 경우에는 통일부가 뭐 시체말로 엉뚱한 짓 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남북 협력사무소 효과가 없다. 파괴될 때 이럴 때도 무슨 일을 했냐 하지만 그 통일부의 전신이 국토통일원이거든요. 그게 1969년인가 그때 67년인가 그때 만들었어요. 그때는 사실 통일에 대해서 더 역할이 없었지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만든 그런 국토통일원이거든요. 그 이후에 그것이 좀 기능이 좀 강화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처를 없앤다 할 때는 그 나름의 존재 자체로서 역할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야 다 훌륭한 내용이지만 집권해서 그때 가서 좀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니까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힘 실어주려다가 약간 삐끗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던데.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지. 근데 저는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네. 아니 여성가족부가 사실 하는 일을 보면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 단체의 놀이터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하면 갑자기 아무 관계 없는 여성들이 또 반대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20초밖에 답변 기회 못 드리는데요. 여성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않도록 또 해야죠. 마무리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